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정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 속보가 터지면서 정말 전국이 아수라장이 될 줄은 저도 뭐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자, 일단은 좀 이렇게 발표 내용을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와, 제가 이런 것들을 보네요. 금융감독원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 자, 여기에 이제 오늘 게재가 된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주요 사항 보고서 이렇게 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에서 한국거래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 관련된 건데요. 안 그래도 지금 중앙일보 많은 지금 뭐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중앙일보 관련해서 오늘 부도 발생. 와. 야, 이게 지금 우리가 뭐 부도라고 하면 이게 뭐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중앙일보가 그것도 지금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 그것도 이제 금융위원회에 지금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보고가 된 상황인데, 자, 부도가 발생했다. 자, 부도 내용은 당사 발행이라는 건 이제 이거 중앙일보를 얘기하는 거죠. 중앙일보에서 이제 어음 부도가 이제 발생을 한 건데, 부도 금액은 220억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은행 이제 서소문 이제 지점에다가 이제 이렇게 지급했는데 이제 지급을 못한 거죠. 부도를 이제 현금으로 이제 바꿔 가야 되는데 결국 이제 어음을 갖다 줬는데 현금으로 못 바꿔준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최종 부도 이제 당장 이제 거래가 정지되는 거죠. 최종 부도 일자가 26년 6월 19일. 자, 오늘자 6월 19일자로 중앙일보가 발행한 이 어음 220억이 최종 부도 결정이라는, 부도가 발생하는, 야, 정말 뭐 충격적입니다. 이게 중앙일보가 보통 이게 신문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당사 이제 중앙일보죠. 중앙일보가 이제 어제였군요. 어제 이제 한양증권이 보유한 기업 어음 총 220억인데, 자, 이거를 이제 조기 상환 요청을 받았다라는 건데, 아시겠지만 이 조기 상환이라는 게 EOD라고 해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 자, 어쨌든 간에 만기가 돼야지 원래 이제 돈을 갚는 건데, 이 채권자, 그러니까 한양증권이 만기 전에, 만기가 안 됐는데 자금을 회수하려고, 자, 빨리 돈 줘,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실제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12월 7일, 올해 이제 12월 7일이 120억이고, 자, 그 다음에 내년 3월 30일이 100억인데 결국 만기가 아직 도래가 안 된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부도가 발생하냐? 말 그대로 EOD, 기한의 이익 상실 같은 경우에는 신용등급 하락 등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만기 전이라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 조항인 거죠. 그래서 자, 결국은 뭐 이제 신용등급이 뚝뚝뚝뚝 뭐 JTBC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결국 중앙일보, 모기업인 중앙일보까지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야, 너 신용등급 떨어져서 또 뭐 JTBC 때문에 이러다가 뭐 회사가 나중에 파산이라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거 빨리 갚아줘, 이렇게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는 게 상당한, 그렇죠, 이게 부도 발생까지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3월 31일 날, 올해 3월 31일 날 발행했으면 뭐 얼마 전이네요. 그래서 이 기업어음, 자, 이것에 대해서 기한의 이익 상실이 발생했고, 그래서 6월 18일 어제 이 어음 지급, 그래서 뭐 이제 최종 220억에 대해서 했는데 당사 중앙일보의 예금 부족. 그래서 결국 이제 당좌 그 이제 계좌에 뭐 돈을 넣어놔야 되는데 돈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결제대금 변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6월 19일 오늘자로 어음이 최종 부도 처리됐다. 자, 이거를 이제 금융위원회에 사실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공시를 한 거고, 야, 중앙일보가 이렇게 어음이 최종 부도 처리된다라는 거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결국은 터지면서,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KBS에서도 이제 단독 보도가 지금 오늘 나와 있는 게, 중앙일보가 오늘 오후에 워크아웃을 정식으로 신청했다. 자, 워크아웃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할지 말지는 뭐 이렇게 딱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그룹의 이제 모태 중앙일보죠. 자, 중앙일보가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19일 오늘자로 워크아웃 이제 기업 구조 개선 작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다음에 뭐 KBS 통화에서도 이게 뭐 확인됐다. 뭐 어쨌든 간에 워크아웃 신청은 이제 완전히 확실히 뭐 이제 확정이 된 거죠. 자, 아시겠지만 이제 그 뭐 저도 살펴드렸었죠. 그래서 중앙홀딩스 이제 중앙일보 지주회사고, 또 JTBC 이제 가장 큰 게 JTBC죠. 이제 JTBC 때문에 터진 거니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콘텐트리 중앙도 꽤 큰 회사죠. 그다음에 메가박스 뭐 이것도 말할 거 없겠고요. 그다음에 중앙 P&I 이 5개 계열사가 서울회생법원에다가 기업 회생 절차, 우리가 보통 법정관리라고 하죠. 법정관리를 신청을 했고, 자, 그러면 중앙일보는 법정관리 대신에 워크아웃을 추진하겠다. 뭐 워크아웃이든 법정관리든, 자, 일단 법정관리는 법원이 진행을 하는 거고,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일단 진행을 하는 거다. 뭐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자체적인 부분이고, 좀 법정관리는 뭔가 좀 공적인 부분이고, 뭐 어쨌든 간에 이 두 개 다 구조조정을 하는 거죠.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기업을 다시 꾸릴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자, 근데 만약에 법정관리든 워크아웃이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산을 하는 거죠. 결국 그게 뭐 이제 부도가 되는 건데, 자, 결국 워크아웃 뭐 이거 추진 발표하고 나서도 이게 자금난 이게 안 되면서 결국은 한양증권 아까 나왔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금 잔고 부족으로 해서 최종 부도 처리됐다. 자, 뭐 KBS 보도도 오늘 최종 부도 처리된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게 워크아웃 신청 이것까지 이제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구조조정이라는, 사실 이게 구조조정이라는 게 뭐 저도 IMF를 겪어봤고, 그 다음에 또 뭐 금융위기도 겪어본 상황에서, 자, 기업들이 워크아웃이다, 뭐 어쨌든 뭐 법정관리다 들어가면 이 구조조정에 어떻게 보면 시작과 끝이 사실상 이게 인적 뭐 사실 뭐 방법 없죠. 그래서 뭐 대량 해고가 발생하는, 자, 그래서 지금 뭐 중앙일보 관련된 뭐 이제 계열사들도 그렇고, 뭐 아까도 말씀하신 JTBC라든지 아니면은 메가박스 이런 쪽에 지금 뭐 조직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불안하겠죠.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 대규모 해고 같은 이런 뭐 이런 구조조정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인력 구조조정이 가장 큽니다. 뭐 사실 이런 쪽들이 할 수 있는 게 크게 없잖아요. 사실 뭐 신문사나 방송사가 할 수 있는 게 사람 구조 조정하는 것 말고는 크게 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량 해고 또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우려가 되고 있고요. 자, 6월 12일이었죠. 뭐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 이제 자회사죠. 이제 JTBC. 이제 방송사다 보니까 사실 뭐 일파만파, 와. 그래서 아니 JTBC가 206억을 디폴트했다. 자,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중앙일보에서 이게 만약에 디폴트 되고 나면 뭐 본인 이게 그게 모기업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될 텐데, 자, 200억이라면 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금액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디폴트 시켰다라는 것은 사실상 내부적으로 어마어마한 위기가 있을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전 영상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실질적으로 이 206억을 디폴트 시킨 이후에 뭐 정말 딱 일주일 만이죠. 딱 일주일 만에 중앙일보 지금 뭐 220억짜리도 최종 부도 처리되고, 이게 금융감독원에 직접 공시가 되는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렇죠, 이 난리가 나는 건지 참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그럼 JTBC 같은 이런 방송사가 무너진 이유가 뭐냐? JTBC 때문에 모든 게 지금 시작이 된 거니까요. 사실 뭐 아시겠지만 일단 뭐 내부적으로야 일단은 JTBC가 뭐 문제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뭐 월드컵도 그렇고 이제 동계 올림픽 뭐 엄청난 빅 이벤트 이제 뭐 스포츠 중계권을 단독으로 가지고 오고 이런 과정에서 엄청난 손실이 있었다. 뭐 이런 건 이미 다 알려진 이유고. 자, 이런 거 외에 전체적인 그러니까 방송사 업계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JTBC가
무리하게 단독 중계권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업황이 지금 어느 정도에서 그러냐? 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오늘 지금 방송사 전체 매출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사 전체 매출 3년 연속 감소를 했다. 그래서 작년에 지금 이제 작년 기준에 지상파만 3조 3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6.1%나 감소를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방송사 전체도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업황이 좋지 않은데 JTBC가 유독 뭐 좀 중계권이나 이런 것들을 좀 무리하게 소위 말하는 뭐 승자의 저주다라고 하죠. 오히려 독점 중계권을 가지고 온 게 뭐 광고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안 되면서 그 난리가 난 거죠. 자, 특히나 방송 광고 시장 축소가 상당히 매출 중에서 광고 매출이 엄청나게 축소가 됐는데요. 자, 작년에 방송 광고 전체 매출이 한 2조 정도 됐는데 이게 12.3%나 감소한 거였습니다. 특히나 지상파 같은 경우에도 한 6,900억 정도 됐는데 이게 17%나 와. 아니 지상파들이 이렇게 17%나 폭감이라고 할 정도죠. 자,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뭐 엄청난 그렇죠. 이제 자금을 투여하다 보니까 그 난리가 또 난 거죠. 자, 그리고 21년에서 25년, 5년 연평균 추이를 보더라도 방송 광고가 연 10.6%나 감소를 했고 모바일 광고 같은 경우에도 연 7.5%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방송 광고는 쪼그라드는데 뭐 모바일 광고 같은 게 훨씬 지금 늘어나면서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 최근에는 뭐 유튜브나 뭐 이런 쪽이 또 워낙 또 대세이기도 한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 인스타 쪽도 뭐 그렇고 뭐 하여간 어쨌든 최근에는 이제 모바일 쪽이 다들 대세니까 그래서 OTT 시장도 뭐 마찬가지고 그래서 방송 광고 시장이 이렇게 엄청나게 감소를 한 거죠. 모바일 쪽은 증가를 하는데. 근데 이렇게 방송 광고가 감소를 하는 이런 상황, 그것도 지금 5년 내내 이렇게 감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JTBC가 이제 좀 무리수를 둬서 동계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중계권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엄청난 손실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추세라면 지금 5년 계속 줄고 있는 뭐 좋아질 게 없잖아요. 그럼 뭐 좋아질 게 있어야 JTBC 같은 경우에도 법정관리 탈출이 쉽게 이루어지는데 야, 이거 뭐 법정관리, 야, 이거 뭐 되겠나, 탈출되겠나, 어렵지 않을까?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러면 방송사도 문 닫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방송사도. 자, 그 다음에 중앙일보 같은 이 어마어마한 사실 미디어 그룹, 뭐, 언론사, 언론 뭐 완전 대기업이잖아요. 언론 대기업인데, 자, 이런 기업에서 지금 220억짜리가 최종 부도가 나고, 또 워크아웃 까지 들어가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이거 워크아웃 탈출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들이 왜냐하면 업황이 좋아야지 되는데 업황 전체가 나빠지면 이걸 누가 채권단이 쉽게 해주려고 할까요? 그래서 쉽지 않다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뭐 중앙일보 JTBC도 그렇지만 자 이러다가 방송사하고 신문사들이 줄파산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많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홈플러스도 지금 파산 위기 오늘 뭐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는데 자, 홈플러스 최대 채권자가 이제 메리츠금융이죠. 메리츠금융인데 자, 1천억 대출해 주겠다. 이거 좋은 소식 아니야? 홈플러스 살았네. 만세. 하려고 했는데 자, 메리츠금융이 1천억 대출 의결을 하면서 그냥 해준 게 아니라 대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근데 이 대출 조건이 난항이라는 거죠. 자, 대출 조건이 어떤 거였냐면 지금 최대 주주가 홈플러스 최대 주주가 MBK 파트너스고 거기 회장이 이제 김병주 회장이죠. 자, 그러면서 자, 최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하고 김병주 회장이 추가 운영 자금하고 회생 자금 부족분에 대해서 전부 다 추가 조달을 하는 조건으로 우리는 1,000억을 뭐 추가로 대출해 주겠다. 자, 이렇게 한 거죠. 그것도 뭐 본인들이 대출해 주는 1,000억을 빼고 이걸로 충당이 된 다음에 이게 확정이 되면 우리가 그때 가서 1,000억을 해주겠다. 뭐 살짝 이거는 뭐 안 해주겠다는 얘기를 일단 들리긴 하는데 자 왜냐하면
자, 보시면 작년에 순손실이 홈플러스가 1조 원이에요. 자, 그다음에 1년 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유동성 차입금만 1조 3천억입니다. 자, 회생기간이 지금 7월 3일이면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자, 연장해도 최종 9월 3일이에요. 자, 운영자금이 없어서 지금 4월 월급이 25%, 4분의 1만 지급돼 있고 5월 월급은 뭐 아예 지금 미지급된 상태고요. 자, 이미 올해만 2,600명이 퇴사했는데 추가로 104개 중에서 37개를 폐점을 하고 3,500명이 이렇게 되면 실직을 하게 되고, 자, 퇴직금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희망퇴직도 하려다가 지금 중단한 상태예요. 자, 결국은 시장에서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 지금 당장 1,000억이 문제가 아니라 수조 원이 나중에 더 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 MBK 파트너스가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돈을 뭐 그러면 뭐 그냥 무한정 되겠다라고 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나온 얘기는, 자, 메리츠 지금 금융그룹이 뭐 지금 계속 뭐 좀 책임을 얘기하고 하니까 이런 파산이, 뭐 홈플러스 이 파산이 메리츠 금융 때문에 파산한 건 아니다.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우리는 1,000억을 내놓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MBK 파트너스하고 김병주 회장이 본인들 돈을 안 내놓으면서 이 난리가 났다. 뭐 이렇게 지금 뭐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또 메리츠 금융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죠. 아니 왜 물귀신처럼 우리 돈도 지금 떼일 판인데 아니 우리를 왜 또 이렇게 끌고 들어가냐, 뭐 물귀신이냐, 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뭐 면피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홈플러스가 지금 양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결국은 파산으로 갈 것을 전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왜냐하면 지금 뭐 이렇게 가다 보면 당장 이거 현금 고갈 때문에 뭐 파산 위기가 오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뭐 회생도 결정이 될 수가 없죠. 이런 상황, 누가 뭐 이게 매각하려고 해도 매각도 안 되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 파산이라는 것을 어떤 염두에 두고 뭐 지금 큰 뭐 이제 채권단이죠. 가장 큰 채권자하고 뭐 그다음에 최대 채권자하고 최대 주주하고 서로 책임 공방, 이 파산된 게 내 책임이 아니야, 이렇게 서로 하기 위해서 지금 뭐 이런 공방을 하는 게 아닌가, 서로 비난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파산은 어느 정도 결정된 분위기다, 뭐 이런 지금 분석들도 나온다는 얘기죠. 자, 홈플러스 그래서 파산해서 완전히 문 닫는다 이렇게 되면 남은 직원만 아직까지도 15,400명이나 됩니다. 여기다가 입점업체, 납품업체까지 합하면 최대 10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뭐 정말 어마어마한 사태가 되는 거죠. 자, 이외에도 지금 요즘 유통업계들 어렵다고 뭐 난리가 났는데, 오늘 또 롯데쇼핑의 이커머스 플랫폼이죠. 자, 롯데온에서 또 희망퇴직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야, 이게 지금 유통업계들이 뭐 자고 일어나면 희망퇴직, 자고 일어나면 희망퇴직,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업계들이 최근에 어려워지면 이걸 뭐 매각도 안 되는 거고, 여기다가 뭐 추가로 돈을 들이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어렵게 되면 결국은 파산 쪽으로 가는 분위기가 많다란 얘기죠. 자, 이렇게 큰 기업들이 뭐 중앙일보, 뭐 JTBC, 홈플러스, 뭐 메가박스, 우리가 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잖아요. 이런 대기업들이, 와, 이런 기업들이 파산한다고? 자, 이런 기업들이 파산 위기에 몰리면 다른 기업들도 죽을 맛이에요.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회사채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채 금리가 뭐 발작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아니 회사들이 이렇게 줄줄이, 지금 당장 중앙일보 뭐 회사채를 갖고 있는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JTBC 회사채를 갖고 있는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이 회사채에 투자했던 뭐 금융권이 됐던 뭐 아니면 뭐 개인들이 됐건, 아니 이래가지고 이거 회사채 겁나서 사겠어? 아니 괜히 뭐 이거 샀다가, 자,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하면 금리를 높이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회사채 금리가 발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자, 이미 지금 뭐 중앙일보나 이런 게 터지기 전에도, JTBC가 터지기 전에도 회사채 무보증 3년 AA-가 금리가 무려 연 4.348, 와, 거의 뭐 한 4.4%는 줘야 뭐 이렇게 자금 조달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고,
자, 그다음에 회사채 무보증 3년 BBB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연 10.178 미쳤죠. 와, 이거 완전 10%가 넘는 고금리를 주고 회사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 그나마 뭐 10% 주고라도 이렇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이거 회사채 사려고 하겠어요? 이거 안 사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런 뭐 대기업들의 파산, 이런 큰 뭐 방송사나 큰 신문사의 이런 뭐 부도, 뭐 어음부도, 이런 것들이 뭐 정말 심각한 일파만파의 상황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본, 유럽은 이미 기준금리 인상했죠. 자, 한국하고 미국 지금 7월 인상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또 발작을 하는 거죠. 정책금리가 긴축으로 돌아서면 시장금리는 발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또 한국 지금 국고채 금리가 3년물이 3.786까지 또 올라갔고요. 자, 5년물은 또 4%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4.005까지 가 있고, 자, 10년물도 4.169까지 가 있고, 30년물도 4.261. 오늘 또 국고채 금리가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은행채도 올라가는데, 아니 회사채가 안 올라가겠어요? 회사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더 높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종전 결정을 했음에도 지금 환율까지 연일 지금 발작이에요. 정말 미쳤습니다. 정말. 자, 오늘 장중 1,539.5원까지 갔어요. 와, 오늘도 1,540원 뚜껑이 열릴 뻔한 거죠. 열릴 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조금 조정된 게 1,529.5원, 거의 뭐 한 1,530원인데 뭐 지금 이제는 1,530원 놀라지도 않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근데 정말 심각한 거는, 자, 환율이 5월 15일 이후에 24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원이 뉴 노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외환위기 때 97년, 98년에 최장 49거래일, 이게 지금까지 역대 최장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24거래일이면 와, 이거 뭐 혹시라도 이 기록에 근접하거나 이 기록을 깬다라는 것은 지금 이후에 가장 최장인,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야, 이거 지금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사실 환율 방어하느냐고 외환보유고도 지금 떨어진, 뭐 이런 것도, 외환시장도 외환시장이지만 실질적으로 환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또 국내 물가도 올라가고, 그러면 또다시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악순환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기업들이 고환율 고금리에 쓰러져가는 이런 상황인 거고, 자,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한계 기업이라고 하죠. 이 한계 기업이 38.5%, 39.9%. 자, 이미 10개 중에 4개 기업이, 10개 중에 4개 기업이, 아니 뭐 반도체, 호황 뭐 이런 것만 우리가 봐서 그렇지, 주식시장은 막 9천 뚫고, 오늘도 9천 뚫었지만, 자, 이런 것들 이면에는 보면 이렇게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한계 기업들이 지금 10기업 10개 중에서 4개나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 이자조차 못 갚는 5대 은행의 무수익 여신 깡통 대출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5조 6천억이나 되는데, 자, 이 5조 6천억 중에서 기업의 깡통 대출이 무려 4조 원이나 됩니다. 이게 70%나 되고요. 전체 깡통 대출 중에서 7년 만에 최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 기업이 흔들리면 개인 일자리도 흔들리잖아요. 아까도 보셨지만 뭐 중앙일보, JTBC, 메가박스 뭐 이런 대기업들도, 자, 결국은 이게 구조조정으로 가면 뭐 막말 뭐 인건비 줄이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해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아까 홈플러스는 뭐 지금 10만 명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개인 뭐 일자리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이렇게 되면, 자, 기업들이 파산하고 또 개인들이 파산하면 은행에 빌린 돈은 누가 갚을까요? 은행도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결국 IMF였고, 이게 금융위기였는데, 지금 뭔가 IMF 같은, 금융위기 같은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지금 환율 지금 1,500원 넘어가는 게, 금융위기 상황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미 금융위기를 넘어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외환위기, IMF 지금 상황까지 최장거래일이 24거래일. 와,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이게 뭐 좀 정리가 될 수 있을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새로운 이야기 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희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고, 또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참 뭐 귀찮고 번거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또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제가 뭐 이렇게 마음 써주시는 거를 뭐 매일 이렇게 확인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늘 몸둘 바를 모르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토어 개설해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체를 사모님, 유흥준님, 미셸님, 전영도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